룰루아브 낭독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번째 책은 어떤 밤은 식물들에 기대어 울었답니다. 지은이 이승희, 경향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후 이승희 시인은 거짓말처럼 맨드라미가, 여름이 나에게 시킨 일 등의 시집으로 독자들에게 사랑받아왔는데요. 이렇게 첫 산문집을 발간했습니다. 작가는 살고 있던 집에서 식물들이 잘 살아남지 못하자 식물들이 살 수 없는 집에서는 살기가 싫어서 마당에 있는 구옥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함께 살던 식물들을 다 데리고 왔고 이사와서는 또 새로운 식구들을 맞아들여 다양한 식물들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있다고 해요. 이 책은 2021년 3월 15일 도서출판 폭스코너에서 1판 1쇄를 발행했습니다. 까칠하지만 여린 시인과 예민하지만 너그러운 식물들의 동거동락 이야기, 소박하고 넉넉한 식물과의 동거 생활을 시인 특유의 섬세한 감성과 아름다운 문장으로 담아낸 이 산문집의 목차를 함께 살펴볼까요? 1부 같이 살아요 우리에서는 시인과 식물들의 동거사 혹은 반려 이야기가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하나하나의 식물들이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시인과 만나고 관계를 맺고 추억을 함께 해온 순간들이 감성 어린 언어로 그려집니다. 2부 내가 편애하는 식물에서는 불두화와 수국에서부터 대나무까지 시인과 특별한 인연이다 편애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식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요. 3부 시 속의 식물 이야기는 자주 식물을 소재로 시를 써온 시인이 자신의 반려식물들과 살다 떠올린 착상으로 쓰인 시를 직접 들려줍니다. 식물이 불러일으키는 감흥과 그것이 시로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창조의 순간이 한데 어우러진 산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읽을 부분은 1부 중 숨을 곳이 여름밖에 없다면 믿을 수 있겠어? 그리고 3부 중에서 몬스테라 귀여운 나의 녹색 괴물 너를 사랑해 부분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숨을 곳이 여름밖에 없다면 믿을 수 있겠어? 여름은 어찌나 무심한지 그 무심함으로 구름을 밀어올리고 허공은 가장 깊어져서 모든 게 다 멀다. 다 멀어서 쓸쓸하고 설렌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나의 마당과 화분의 식물들을 키운다. 좀 간절하지 않아도 좋겠다거나 깊어지지 않아도 좋겠다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건 다 식물들이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때때로 나도 식물인가 싶을 때가 있다. 팔랑이는 이파리들이 밀어가는 여름 사이로 이제 더는 안간힘으로 견디지 않아도 될 것만 같다. 여름의 정원은 그런 막막함을 달래주는 마음, 어떤 끝은 이렇게 사람을 한없이 둥그러지게도 하는 힘을 가졌다. 나는 여름을 참 좋아한다. 나의 3번째 시집의 제목은 여름이 나에게 시킨 일이다. 2번째 시집부터 몇 편의 연작으로 썼던 시의 제목이기도 했다. 여름이 왜 그렇게 좋은데? 라고 물어보면 솔직히 잘 모른다. 하지만 언제나 여름이 좋았다. 여름에는 할 수 있는 놀이가 아주 많았다. 하루 종일 물놀이를 하던 개천이 늘 있었고 여름방학이면 식물 채집과 곤충 채집을 하며 온 산과 들을 뛰어다니던 기억이 있지만 사실 유년 시절을 빼고 나면 딱히 여름과 관련된 즐거운 기억이 생각나지도 않는다. 하지만 지금도 나는 여름의 이미지만 보아도 마음이 금세 환해진다. 책이나 영화에서 보는 여름 이미지를 무척이나 좋아한다. 그 이미지를 색으로 표현하라면 선명한 연두다. 여름은 연두보다는 진녹색이겠지만 내겐 연한 연두색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늘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이다. 언젠가 그런 이미지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왜 나는 그런 색감과 이미지로 여름을 기억할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그때 떠오르는 나무가 있었다. 미루나무였다. 나는 지금도 미루나무를 보면 가슴이 아프다. 아프다 못해 저린다. 그렇게 가슴이 아픈데 그게 좋다. 이건 아마도 미루나무 때문은 아닐 테고
미루나무와 함께했던 내 기억의 어떤 부분들 탓일 것이다. 어떤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과 함께했던 그 음악을 들었던 때의 기억들이 함께 떠오르는 것 같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미루나무를 보면서 그렇게 슬프거나 아팠던 기억이 없다. 그나마도 미루나무는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오면서부터는 아예 본 기억조차 없고 이제는 어디서도 잘 볼 수 없는 귀한 나무가 될 만큼 식재하지 않는 나무이기도 하다. 산림녹화가 시급하던 시절 아카시아처럼 급하게 전시용으로 심었던 나무라고 했으니 이제 미루나무를 옛날처럼 심을 까닭도 없다. 그런데도 미루나무를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아파온다. 기억 속에서 미루나무들은 주로 하천변에서 자랐다. 키가 아주 컸고 바람이 불면 그 많은 잎들이 물결처럼 흔들렸다. 그 많은 손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도 신기했고 그 많은 손들이 한꺼번에 반짝이는 건 마치 공중에 뜬 물결 같았는데 그건 신기하면서도 아름답고 무척 쓸쓸해 보였다. 지금도 그런 감정을 느낀 이유를 모르겠다. 그것은 마치 다시 오지 않을 것들에게 보내는 인사 같기도 했고 키가 너무 커서였을 수도 있고 하천과 어울렸을 때만 만들어지는 어떤 감정 같기도 하고 다 뭐든 같기만 하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이유는 전혀 없다. 이런 감정을 갖고 바라보는 나무는 미루나무밖에 없다. 이젠 시골에 가도 미루나무가 안 보인다. 그래도 내 마음속 아주 아래를 파보면 늘 미루나무가 산다. 그 큰 키로 겨우 일회용 나무젓가락이나 이쑤시개밖에 안 되었다는 건 슬프다.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럴 거면 그냥 늙어 죽도록 두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게 있다. 뭐가 되어야 한다는, 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덩달아 나도 무엇인가 되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상처가 생긴다. 뭐 그것도 좋다. 그건 태어난 것부터가 내가 피할 수 없던 거니까. 여름은 식물에게 대체로 가장 이상적인 환경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식물에게는 그야말로 가장 절정인 계절임에 분명하다. 절정. 그런데 나는 왜 그게 그렇게 아프고 슬플까? 절정이란 말을 생각하면 왜 동시에 폐허가 떠오르는 걸까? 세상으로부터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싶어서 실종 상태로 세상을 떠나고 싶었던 적이 많았고 어떤 때는 혼자 있는 게 차마 견딜 수 없어서 밤이 되면 숨조차 쉬지 못할 만큼 힘들었던 적도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여름은 견딜만 했다. 슬프다는 감정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구체화되는데 그래도 견딜만 했다. 내게 여름은 모든 것의 절정인 동시에 폐허의 이미지로 남아있다. 두 개의 극단적인 이미지가 함께 있지만 그것이 혼란스럽다기보다는 극도의 편안함을 준다. 참 편안하고 비로소 편안하다. 온몸의 피들이 따뜻하게 돌아다니는 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날의 수치스러움도 이제는 오래된 상처 같아서 괜찮다. 마치 여름은 애초 내 몸에 살고 있었던 사람 같기도 하다. 그러니까 폐허는 갑자기 이해되는 마음 같은 것, 용서하고 돌아선 사람의 이름 같은 것은 아닐까 싶어서 말이다. 다시 그리하여 폐허 속에서 꽃 피는 거 말고 꽃 속에서 피는 폐허를 보라고. 기차는 오늘도 어딘가로 떠나가고 돌아온다. 뿌리로부터 가능한 한 먼 곳까지 폐허의 세계는 몇 개월 동안 길어지겠지만 이 극단의 끝에서 닿는 허공, 비로소 만져지는 자유 같은 그런 거다. 몬스테라, 귀여운 나의 녹색 괴물, 너를 사랑해. 몬스테라는 이제 어느 곳에서나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는 식물이다. 그럴 수밖에. 키우기 쉽고 빨리 자라고 어느 공간에서든 자기 존재가 분명해서 식물 초보부터 인테리어 전문가들까지 모두 좋아하기 때문이다. 몬스테라는 천남성과에 속하는 덩굴성 대형 관엽식물로 커다란 잎이 매력적이다. 몬스테라는 라틴어로 괴물이라는 뜻의 몬스터럼이며 이는 잎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구멍이나 갈라짐으로 인해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그런데 키우면서 느낀 것은 그런 모양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자라는 속도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러니까 좀 더 빠르게 실내 공간을 정글로 만들고 싶다면 가장 적합한 식물일 것이다. 잎의 모양은 기처럼 갈라지고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는 것도 재밌다.
또한 기근이라는 공중뿌리가 허공으로 자라기도 한다. 이 뿌리는 화분 속으로 내리기도 하고 허공에서 무한히 뭔가 다른 물체를 찾는다. 몬스테라 잎에 구멍이 있는 이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큰 잎 아래에 작은 아랫잎까지 광합성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잎에 구멍을 내고 갈라지게 해 아래 잎까지 균일하게 빛을 나눠받아 효율적으로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진화한 것이라는 이야기. 실제 그렇게 보인다. 키우다 보면 위에서도 새잎이 나는데 이 아이들은 새잎부터 잎이 갈라지고 구멍이 나 있는 반면 아래에서 나는 새잎은 갈라짐도 없고 구멍도 없는 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새잎은 돌돌 말린 채로 빼꼼 나오기 시작하는데 매우 빠르게 자라 잎이 펴진다. 금세 펴진 새잎은 연두잎인데 연한 잎과 연두색이 절묘하게 어울린다. 하지만 비교적 빠르게 초록으로 변해간다. 몬스테라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중 가장 유명하고 많이 키우는 식물이 바로 몬스테라 델리시오사라는 아이인데 큰 찐잎이 정말 매력적이다. 어디에 있든 이국적인 느낌을 물씬 느끼게 해준다. 몬스테라는 수경으로 키우는 것도 가능하다. 화분 모양에 따라 다양한 기분으로 연출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몬스테라 잎의 구멍이 생존을 위한 진화의 결과라는 생각을 하면서 잎을 보고 있으면 짠하다. 누군가는 목숨 걸고 버텨온 삶의 모습이 구멍이라니. 그 구멍에 누군가는 또 열광을 한다니. 산해경이라는 책을 보면 가슴에 구멍이 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바로 관흉국 사람들인데 그 구멍에 긴 막대를 끼우고 막대의 앞뒤를 또 다른 사람들이 잡고 들어가는 모습의 그림이 있다. 구멍이란 뚫어지거나 파내어 생긴 빈틈으로 소통의 느낌보다는 뭔가 좀 아프고 상처의 이미지로 생각되는 내게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넌 구멍난 심장을 가졌구나. 자꾸만 무성해지는 심장의 둘레를 열대의 기후 속을 걸어보는 저녁. 서로의 심장을 베고 잠들었다. 없는 부분을 만져주면 깊이 잠들 수 있으니까 없는 부분의 이야기는 불행하지 않을 것 같아서 없는 것만이 있는 것처럼 자라고 있다. 서로를 갈아입고 싶어서 잃어버린 것들, 우리는 그것들만 키우려 한다. 그 속에서 드나들고 그 속에서 지워지고 싶어 어디에도 닿지 않으려는 허공의 뿌리로 흩어진다. 투명 속을 걷는 일처럼 난 그게 좋아서 막 뛰어다니기도 했다. 여름이 오면 어디로든 떠나자고 말했다. 열대 속에서는 잠들 수 있을 테니 자꾸 만나자. 자꾸 만나서 어긋나자. 서로를 바깥이라 부르며 깊어지자. 후렴구만 같은 노래로. 시 몬스테라 몬스테리어 부분. 몬스테라를 보면 가끔 슬픈 짐승 같다는 생각을 한다. 내가 좋아하는 기린처럼 이제 지구에 살지 않는 공룡 같은. 난 왜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 몬스테라는 끝없이 자라고 기린도 날마다 자라고 나는 날마다 더 높은 지붕을 올리면서 살아가는 슬프고 행복한 꿈 그런 거. 안녕하세요. 롤루아보입니다. 저도 롤루아보 클랜들과 함께 하루하루 지내면서 동거동락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또 비슷한 생각을 가진 식물 집사가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책을 읽는 내내 참 반가웠습니다. 아울러 식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마당에 있는 구옥으로 이사하셨다는 점이 초보 식물 집사이자 한옥과 단독주택 러버인 저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분명 산문집인데 시집을 읽은 듯한 느낌이 물씬 풍기는 이 책. 작가의 푸른 녹색 감성과 그 감성의 원천이 되는 그의 반려식물들이 참 조화롭고 아름답게 느껴지고 서로 참 좋은 반려다라고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요. 오늘도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낭독회에서 또 만나요.